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는데 16페이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식이 있죠? 16페이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식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원칙적으로 취득세는요.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죠.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비. 근데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등기일로 한다. X입니다. 등기일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요?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있어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요. 국수공판법인데 다만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감 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객관성 없고. 자, 근데 3번 보세요.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언제다? 등기일이다. 그래서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라는 거. 그래서 중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는 거. 자, 한번 봅니다. 또 취득 시기하고 비교해서 과세 표준을 바로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일반적인 과세 표준.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과표 납세의무자가 결정해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인데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액이고요.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되기도 하는데 납세의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청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 표준액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화하는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죠?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는데 국수공판법 부, 여기서는 부가 들어가죠? 부동산 거래 신고 경영하는 법률에 있어 신고수의 취득, 검증받은 취득도 포함해서 국수공판법 부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합니다. 단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상 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이지 무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 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하고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도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되는데 사실상 취득가액 인정하면 안 되죠. 또 꽃표시된 거 작년에 신설된 거 꼭 알아둡니다. 작년에 시험에 신설되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3조에 따른 신고를 제출해서 같은 법 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때 검증은 시스템적인 일률적인 검증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국수공판법 보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이때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6조에 따른 조사. 이때 6조에 따른 조사는 개별적인 어떤 조사예요. 자료 제출을 요구해가지고 개별적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 또는 세무소장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더 적어요. 그럴 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바꾸면 뻔하지 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게 바꿔요. 아니고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을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족액만큼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부동산 거래 신고 비교를 보면 취득 시기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 둘 다 일반적인 거래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나 둘 다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신고세 검증받은 취득도 객관성은 있지만 국민들은 헷갈린다고요. 일반 국민들은 똑같은 매매인데 어떤 때는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어떤 때는 계약서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된 때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헷갈리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뭘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과세 표준에서는 차이가 나요.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뭘 과세 표준해? 시가 표준액.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높게 신고되면 신고 가액. 그래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 표현이.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는 이 신고한 가액이 사실 시가 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이 가액을 신고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고 가액과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이 신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나와요. 저 지문에. 개인전 간의 거래인데 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신고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오른쪽 맨 위를 봅니다. 15번이요. 개인 간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다. O, X요. X입니다. 언제로 합니까?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 객관성이 있지만 헷갈린다고 계약상 잔금지급. 15번 X고요. 1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한 법률에 의한 신고 제출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그 신고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봐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죠? 국수공판법 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 표준합니다. 오, 맞고. 17번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등기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화해조서 등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X요. 자, 여러분 이거 16번, 17번하고 18번은 계약 해지에 관한 거예요. 17번하고 18번은 요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 취득세 계약 해지예요.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똑같아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상이든 똑같습니다. 무상취득이나 유상취득이나 똑같이 계약 해지의 경우 자, 요거 한번 봅니다. 무상이나 유상취득이나 똑같습니다. 무상취득이든 유상취득이든 요 계약 해제는 어떤 거냐면 계약 해제인데 요 계약 해제는 이런 거예요. 자, 등기 등록하지 않고요. 등기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있고요. 계약 해제가 되고 계약 해제된 사실이 계약 해제가 있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화해조서나 인납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이 됩니다. 입증이 돼요. 이랬을 때는 계약 해제가 있고 계약 해제가 있고 그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나 인납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겠으면 돌려주고요. 근데 이 포인트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유상승계수익이나 무상승계수익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17번 증여 등 무상승계수익의 경우에 등기한 후 계약 해제하고 화해조서 등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등기가 되지 않았어야지 등기가 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한 것으로 봐요. 등기가 됐으니까. 18번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취득 물건의 계약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X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했어야지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여기가 틀렸어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역시 계약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상이든 무상 취득이든. 그래서 18번 역시 X입니다. 19번 보면요. 화해폭 인락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 및 공정증서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시가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편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한다. 얘네들 국수공판법부에서 판결문에서 이런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이어야지 화해폭 인락 자백간주한 경우 제외하고 공정증서, 돈만 내면 도장 찍어주죠. 객관성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편액 미달해? 그러면 시가편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렸을 건데 시가편액을 과세 표준한다. 맞습니다. 20번이요. 일반적인 개인 간 매매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을 취득일로 한다. 그렇죠? 다만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취득일로 한다. X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래서 20번 X고요.
21번입니다.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회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며 매회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부금액을 과세에 표현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지급되는, 원래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인데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고, 계약서상으로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 날은,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 날은 2021년 8월 10일인데 실제는 8월 20일 날 연부금이 치러지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고, 계약상 틀렸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지.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지, 요거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입니다. 그래서 첫해 계약서상으로, 편집하고 첫해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만약에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지급됐다 그러면 얼마? 8억 원.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에 표현합니다. 취득시기나 과세표준 사례 문제 나왔을 때도 꼭 잘 보시고요. 그래서 계약상 틀렸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고, 매회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부금액이 아니라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입니다. 약정한 틀렸습니다.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21번 X고요. 22번 무상취득의 경우에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낙성분류식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일. 다만 상속은 어느 때?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5. 22번 5. 23번이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액, 여기 나오네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을 포함해서요. 연부금액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23번 5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지 계약상 금액 아니에요. 24번 시가순액이 1억 원인 부동산을 7천만 원에 공매로 취득할 때 과세표는 7천만 원이다. 국수공판법 부잖아요. 객관적 수익이니까 시가순액 관계없이 그 공매가액, 경락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5 맞고요. 자, 넘어갑니다. 17페이지 25번입니다. 양가로 1번이요.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시가순액을 과세 표현한다. 여러분요, 요거요,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상취득은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 유상승계취득일 때지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죠. 상속이나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는 제외돼요. 그래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고, 자 사실상 취득가액에서는 제외돼. 이건 법령에 있어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데,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고요. 근데 이건 법령이 있는데, 그러면 무상취득은 어떻게 과표를 결정할 것이냐? 지방세법에 규정이 없어요. 상속 증여받았을 때는 어떤 걸 과세에 표현하느냐? 법에 규정은 없는데, 해석상 우리가 원칙 신고가액, 예외적으로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의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면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해석상 준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상속 증여받았어요?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해요? 얼마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판례에서 실무적으로는 무엇을 과세 표현하냐?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그냥 일단 맞다고 보시고요. 다만 실전에서는 그래서 무상취득했을 때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이거는 법령이 있으니까 이거는 시험에 물어보는데, 근데 국가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이지 무상취득하면 제외한다. 이거는 법령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물어봐도 이거는 시험에서 묻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원칙 신고하는 게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데 실무적으로 판례에서는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면 됩니다. 25번 양가로 1번 일단 맞다고 보시고, 이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했으면 틀린 거고, 자 일단 맞다고 보시고 양가로 2번 봅니다.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O, X요. 이건 X죠, 확실하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니까.
자, 그래서 X고 양가로 2번. 26번입니다.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거 한 번 더 꺼놓은 건데 국수공판법부 유상승계수일 때가 사실상 잔금지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지. 증여받았는데 사실상 추가액이 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추가액이 아니라 사실상 잔금지일이 아니라 계약상 잔금지 말이 헛나갔다. 증여받았잖아요.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취득시기를 언제래요? 취득시기 계약일. 그래서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취득시기는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일과 사실상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26번에 X고요. 27번에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입니다. 요거 맞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의한 경우에 요거 중 빠른 날 요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지목 변경에 의한 경우에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사실상 지목 변경일, 사실상 변경일이다 이렇게만 나와도 틀려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옛날에는 원칙 사실상 변경일 불분명하면 공부상 변경일 이랬는데 지금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27번 맞고요. 취득 시기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 인가예요. 하나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는 공사준공 인가예요. 등기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었는데 아니고 공사준공 인가예요. 그 전에 뭐 사실상 사용하거나 뭐 그러면 그날이고 어떻든 간에 공사준공 인가예요. 매립간촉이나 토지 취득 시기는 언제냐?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이거 등기일 아닙니다. 등기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공사준공 인가일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28번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포함 여부.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어떤 거였냐면 사실상 취득가액은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할 때 과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취득 시기 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직접 간접비용을 말하는데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들 쫙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 쫙 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먼저 주요한 것들 한번 슬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이자와 중개보수는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 XX 그랬잖아요. 연체를 할부이자 중개보수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이 취득할 때는 개 XX 포함하지 않고 양가로 2번 법인이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이자와 또 중개보수 같은 이런 것들 법인이 취득할 때는 중개보수나 할부이자 연체를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법은 바른 거니까 양가로 3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은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약정 거래대금이 10억인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기분이 좋아서 그게 내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할인된 금액 9억 9천이 왔으면 되는 거지.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고. 양가로 4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5번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벼룩시장에 분양 아니면 신문에 분양 광고하는 거 이런 거 포함하지 않고 양가로 6번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요. 시험에 또 나왔었고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8번이요.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일체를 이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 비용 취득가에 포함합니다. 이거 빌트인 주부들이 좋아하는 이런 거 포함하고요. 양가로 9번 정원,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절 보세요. 포함하는 거
또 우리 제가 이제 우리 취득가액 사실상수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건데 제가 포함하지 않는 거 위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포함하는 것들 뭐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미술 작품의 설치 비용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하고 또 포함되는 것들이 또 시험에 나왔던 것들 취득자가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 전세 끼고 집 살 때 또 매도인이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있어요. 이 채무를 인수할 때. 자, 이렇게 취득자가 부담하는 취득대금의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 같은 것도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등등 포함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도 보시고 3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취득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또는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같은 거 그 밖에 건축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해서 이런 사용승인서 같은 이런 것들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맞죠 여러분들? 네, 이거 1번 맞고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에 취득할 때요. 2번 매립간초로 토지 원시축은 공사준공 인가일.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일 허가받으면 사용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래서 등기일로 바꿔서 나왔었어요. 매립간초에 대한 토지 취득은 언제다? 공사준공 인가일. 그 다음에 3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각 건물 지어놓고 이건 예규 내용인데 사실상 사용일로 하고 맞습니다. 이거 다 지금 3번 주택복중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다음 날 들어가면 틀려요. 그러니까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세요.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 동그라미 5번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도정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취득해 이거는 도정법에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취득할 때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는 도정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 이래 그 토지를 취득한 걸로 본다. 항상 소유권 이전 고시를 양도세에서 환지 처분 공고일 이런 거 나면 다음 날 꼭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28회 때 다음 날 쏙 빼가지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틀렸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입니다. 아까 동그라미 4번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동그라미 6번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라고 그랬죠? 아까 매립간척은 공사준공인가요? 지목 변경은 중 빠른 날인데 다만 토지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사실상 사용일이고요. 7번 민법 중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그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한다. 남편에서 4명의로 등기한다. 자, 그래서 7번 맞습니다.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일.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요 하나 틀렸죠? 네, 5번 요거 하나 틀렸고요. 29번 안 했어요? 안 했구나. 29번을. 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 개인이 맨 꼭대기입니다. 개인이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납부는 증가한 가액이고 법인이 지목 변경할 때 법인장부의 지목병이 등비용이 입증된다.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 납부는 지목병이 소유된 비용이다. 맞죠? 그래서 지목 변경의 경우 과세 납부는 원칙적으로는 증가한 가액입니다. 바테테로 지목 변경할 때. 근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병이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등비용, 지목병이 소유된 비용. 자, 그래서 맞습니다. 29번은 5고 30번은 5번이 다음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인데 다음 날 빠져서 틀렸고요. 5번 틀렸고. 02번 취득세 2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과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아까 했잖아요. 세율놀이.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복잡하니까 7억 5천일 때 2%. 9억 초과면 3%. 맞습니다. 2번 1구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하고 엘리베이터 적자 중에 200km 이하 소형 제외하고 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의 시가 순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실상수산에 해당하는 고급택이 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액 기준이 올해 개정됐죠? 6억이었다 얼마로 바뀌었어요? 9억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억 초과 주택이라고 바꾸면 틀려요. 그래서 고급택의 가액 요건이 올해 개정이 되는데 9억 초과로 바뀌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래서 2번 맞고. 꽃표시 봅니다. 맨 아래. 1구의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 제고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에 설치된 경우에는 면적이나 가액 기준과 관계없이 고급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단독주택이나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손 들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면적이나 가액 기준 관계없이 얘네들은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고급택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가액 기준과 결합하고요. 자, 18페이지 3번입니다. 18페이지 3번 고급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입니다. 또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목 운동 다시 또 한번 합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표정들이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진지하면서 눈빛에 조는 분이 하나도 없고 눈빛이 아주 살아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날선 눈빛으로 하나라도 더 보셔야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차제 가면 답을 놓쳐요. 그래가지고 답을 놓쳐가지고 또 아차제 가면 또 답 놓쳐가지고 답이 뭐야 막 이렇게 또 하지 말고 잘 보시고서 답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고급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인데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만 사실상재산으로서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이 내비합한 세율로.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등록면세는 애초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없어요. 등록면세는. 그리고 재산세는 고급택이요 고율의 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준세율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고급택은. 그런데 별장 역시 취득세 중과세고 등록면세는 애초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고 재산세에서 별장은 4% 고율이 적용되죠. 아까 우리 세율 했잖아요.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종부세가 아니고. 4번 봅니다. 대도시, 유치적, 공업적 포함해서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세를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세법에서는 항상 포함 제외 나오면 포함 제외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면 고수. 아셨죠? 항상 고수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치적, 공업적 제외입니다. 4번 X고 6번 2021년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아니다. 1번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2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등기등록을 유한 재산은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뭐 며칠 내, 뭐 등기하는 며칠 내 땡입니다.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취득세 지자체에 내고 등기소 가야 돼요. 맞고 2번.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 완납한 경우에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 X입니다. 이거. 자, 양도소득세가 예정신고기한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 청산되면 허가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지 취득세는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주의하죠.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니에요. 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거 아니에요.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이거 취득했을 때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납부하는 거지.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하는 거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주의하시고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도 아니에요.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이요. 취득세가 과세되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고 5번이요. 등기를 유하지 아니하는 골프형권을 취득 후 신과장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등기 등록을 유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데 다만 회원권 애들은 예외라고 그랬죠? 골프형권 회원권 애들은 취득 후 신과장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맞고요. 6번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네,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 지자체장은 납세무자한테 즉시 통보해 줘야 되고요. 이런 거. 자, 이거 2021년 올해 신설된 규정이죠. 이 규정은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매세도 나와요. 등록매세도 똑같아요. 채권자 대위권에 등기 신청하려는 채권자가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고요. 등록매수도 나옵니다. 취득세도 나오고. 올해 2021년 신설 규정 맞습니다. 바꾸면 뭐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없다고 바꾸겠죠? 할 수 있습니다.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6번 맞고 7번 지자체장은 위기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어떻게 한다? 통보해줘야 되고요. 즉시 통보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즉시 통보. 눈여겨보시고. 그래서 6번, 7번은 올해 2021년 신설 규정. 등록매수 똑같이 나온다는 거. 꼭 주의해서 잘 알아두시고. 건축물 신축했을 때 과세 표준은요, 건축비입니다. 건축에 소요된 비용. 세율은 원시 취득이니까 신축, 재축,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고. 건축물 개수했을 때하고 비교해 볼게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는 과세 표준 뭐가 되고? 증가한 가액. 세율은 개수로 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간주 취득이니까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 해가지고 세율은 어떤 세율? 중과 기존세율, 특례세율 중이에요. 근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원팔 2.8% 표준세를 적용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 개수도 면적 증가 있는 경우와 면적 증가 없는 경우에 세율이 다르다는 거 비교하고. 7번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과 건축물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시수로 봐서 원팔 2.8%예요. 동일하다. 틀렸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금방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문제로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X요. 그 다음에 여러분 8번으로 갑니다. 8번으로. 위에 뭘 빼먹었었네. 4번하고 5번을 봤어야 되는데 진짜. 자, 5번을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오른쪽 맨 꼭대기. 5번을 보니까 별장, 고불악장, 골프용권, 고급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인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된다. O, 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그렇지.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이지 골프 회원권 아닙니다. 골프 연습장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지 골프장이지 골프 회원권 아닙니다. 골프 연습장도 아니고. 그래서 5번 X입니다. 8번이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한 증거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 또는 부족세액의 20%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세에 가산한다. 100분의 20? 아닙니다. 100분의 10, 10%입니다. 이거 단순한 미시 문제인데 법인이 장부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시켰다. 몇 프로 가산세? 10%입니다. 10%. 100분의 10. 즉 10%입니다. 중과균세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400, 4배, 4배. 4배니까 맞는 거예요. 100분의 400. 8번 하여튼 8번은 X입니다. 8번은 10%입니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은 불성시될 때 10%. 8번 X고. 9번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잖아요. 이거 작년에도 나왔었고. 작년에도 이거 있었는데 그대로 있었는데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었는데.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지. 상속계실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상속계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4월 10일이 상속계실이면 10월 10일이 아니라 10월 31일입니다. 상속계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이거 6개월입니다. 그래서 9번 앞동네 X고 뒷동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계실부터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그래요? 역시 틀렸습니다. 상속계실부터가 아니라 상속계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이 보면 뭐? 고수고 여러분. 그래서 고수가 돼야지 이제. 자, 그래서 숫자만 보지 말고. 그래서 9번 앞동네 뒷동네 다 X입니다. 10번이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특광도이다. 아이고 지방세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X고요. 1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정 시공기한은 언제인가? 대금 청산일 2021년 3월 10일. 토지거래 계약 허가일이 4월 13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8월 20일입니다. 딱 보니까 허가 전에 뭐가요? 대금이 청산됐죠? 토지거래 허가 운영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부터입니까? 허가일로부터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이니까 대략적으로 4월 13일부터 60일이니까 한 6월 12일 정도 되겠죠? 6월 12일. 6월 13일인지 10일인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한 6월 12일 정도 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12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에 적용 대상이 됐을 때는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중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 가산세 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게 추가 신고 납부 기한, 취득세나 등록민세나 추가 신고 납부 기한 나왔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하고 나서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확인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의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요. 요거 맞습니다. 세 개 포인트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꼭 확인합니다. 취득세나 등록민세나. 13번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1번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건축물, 사실상대산 포함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포함 제외, 항상 봐야 사실상대산 제외입니다.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면 과세고 중과경세를 통해서율로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인데 사실상대산 제외죠.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재산 나왔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1번 그래서 요거 자 포함 때문에 X고 2번 국가지자체의 귀속 지부 찬압을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지자체 고시될 거니까. 근데 거기 19페이지 왼쪽에 맨 꼭대기에 있는 거는 OX는 아니고 이제 이거에 대한 부연 내용입니다. 부연 내용이에요. 이제 더 추가적인 설명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기부 찬압을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취득은 비과세인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돼서 약속 안 지켰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과세하고. 니은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수여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에 무상세권을 적용받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요거 역시 순수하게 임의 체납이 아니니까 과세합니다. 동그라미 3번부터는 다시 OX입니다. 문제입니다.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한다. 틀렸어요. 자, 우리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지. 이거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 이런 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 이거 과세입니다. 3번 비과세한다 X고. 4번 공동주택 시가 편액 9억 원 이하 주택을 개수, 대수원 제외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뭐예요?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거 나오면 항상 확인할 거. 대수원은 포함해야 제외요? 제외.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합니다.
5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고주택 제외하고 및 그 부속 토지 취득은 비과세한다. 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고주택 제외하고 및 부속 토지 취득은 비과세합니까? 이거 어떤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이잖아요. 아버지! 이거니까 이거 등기 공짜로 안 해주죠? 부모님이 4명이로.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적용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5번 그래서 과세고요. 자, X고. 그 다음에 그 14번 봅니다. 그 오른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꼭대기로 14번 환매권 행사입니다. 기업번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요. 이거 전시 사변의 사고가 발생해서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징발해 갑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전쟁 났다고 뺏어가는 게 아니라 환매권 주고 보상금 주고 가져갔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해서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럼 국가에서 다시 올 때 내 의지로 거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입니다. 근데 니은번하고 비교해야죠.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요. 이건 과세입니다. 자, 이거는 돈 빌려준 동창들 얘기 드렸잖아요. 형식적인 취득으로. 자,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기 때문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입니다. 비교하고 환매권 행사라고 해도 기업과 니은을 비교합니다. 15번 명의신탁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지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과세예요. 개인에서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으로 올 때 과세예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신탁, 직접적인 대가받고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에서는. 16번 중과세를 적용 방법이요.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에 용도 변경사에 착공해서 토지 취득했는데 용도 변경사에서 이게 골프장이 된다거나 이렇게 중과세를 대상이 됐을 때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징해요? 아니면 그 증가된 건축만 가액만 중과세예요?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징합니다. 표준세율로 처음에 토지 건축물 취득할 때 세금 낸 건 당연히 공제하고요. 자, 어떻게 전체 가액에 대해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에 이게 사적재산이 되거나 과밀옥정 내 공장 신증서를 등기되면 해당 중과세로 추징합니다. 전체 가액에 대해서. 근데 아래 거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처음에 별장이나 고부락장 같은 사성재산을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해서 고급택, 고부락장이 됩니다.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3억이었는데 10억이 됐어. 그러면 전체 가액 10억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고르는 거, 이거는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3억에서 10억 되면 7억, 증가된 건축물 가액 7억에 대해서만 중과세합니다. 공장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사업용 가설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한 자가 다르다. 누구한테 중과세한다고요? 사업용 가설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갑이란 사람 토지 위에 을이 공장을 신증설했다. 그러면 공장 신증설한 자가 아니라 그 사업용 가설물건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17번 봅니다. 17번은 참고적으로 좀 봐두세요. 이것도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기존 소유 지분을 제외한 게 아니라 전체 시가 순액으로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었는데요. 공유물 좀 깊은 내용이라 제가 평상시에 자주 강조한 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공유물이었는데 가불이 공유한 공유물을 분할했어요. 분할했다가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랬을 때 이때 취득세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는 이 종전 지분을 제외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종전 지분을 제외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의 취득세 이것의 시가순액으로 할지 아니면 전체 시가순액으로 할지 이게 문제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했다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체 시가순액으로 하는 것이지 취득세 계산하는 것이지 초과 취득하는 부분만 과세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한번 그냥 눈여겨보고 갑니다. 그래서 전체 체크하시고요. 18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분양권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샀어요. 나중에 아파트 완공돼 가지고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해서 취득세를 신고할 때 이 특례가 나오기 전에는 분양가격보다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면 프리미엄 붙은 가격을 합해가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었고, 과세표준을 마이너스 P로 떨어진 적은 또 분양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XX들이지. 그래 방송에도 나오면서 이 특례가 나온 건데 다시 한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객관적 취득 방법, 국수공판법, 그러니까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실제 시출 금액이 분양가액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아요. 이럴 때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아니면 분양가액이나 공급가격으로 해요?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짜고 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P로 떨어졌을 때는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분양가격으로 한다고 바꾸면 틀려요. 19번입니다. 국가 등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 내 법령의 정보에 따라 물건 수리 관할 지자체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요거 취득세는 하여튼 며칠 나오면 다 60일인데 뭐 하나만 이거만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 이것만 며칠? 30일이고 이것만 30일이고 나머지는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가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60일이고. 그래서 19번 30일입니다. 19번 국가지자체 또 투자기관 등의 매각 통보만 30일입니다. 20번 등기자료 통보, 취득세와 등록매세 다 나오는 건데요. 이건 등기자료 통보는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매세도 나와요. 주로 오른짐으로 나오는 건데 등기록 관수의 장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언제까지요? 10일까지 법령의 정보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자료의 통보요. 이거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요. 21번입니다. 채권자 대유자의 취득세 신고 납부. 아까 나왔던 거예요. 자, 요거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매세도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1번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등록매세도 똑같이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의 정보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또 지자체장은 이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 신고 납부가 있으면 납세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 줘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우리가 다 받고 20페이지 이제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자,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봐서 이어서 보고 등록면허세까지 좀 보고 우리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래서 결국 2주 후에 보게 됐네요. 아, 진짜. 하여튼 그동안이라도 잘 또 봤던 것들, 헷갈렸던 것들 잘 익히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동형모의고사는 문제는 여러분이 나중에 3주차, 4주차는 10월 달에 3회, 4회 몰아서 할 거니까 집에서 풀어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 풀어갖고 오시면 해설 강의만 해드릴게요, 제가.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입니다. 일본의 취득세 과세 유치는 특광도이지만 등록면허세는 도구이다.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제가 생략했고요. 맞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도구. 2번입니다.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권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이때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등기 권리자다 보니까 설정 등기할 때는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이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납세무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신고기한까지 납부했을 때는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이때 무신고, 과소신고 하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추가신고 납부라네. 이 신고의제 3번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여러분들? 거의 그냥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뭐 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막 그냥 거의 뭐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등록면에서는 납부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부 신고기에는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봐가지고 무신고 과소시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 적용한다. 저 틀립니다. 깎아준다고 틀려요. 4번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등록면허세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하죠. 취득세로 갔으니까. 다만 또 예외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법령에 정하는 일정한 취득은 또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광화권, 어업권 뭐 이런 거, 양식업권, 이거 출원해서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할 때 뭐 등등 있었습니다. 이따 또 봅니다. 2번, 그래서 1번 맞고 2번 등기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등록이 무효 취소가 돼서 등기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세는 과언업으로 환급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록면세는 형식주의 명의자가세원 적용되기 때문에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안 따져요. 계약의 무효 취소면이 있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세 안 돌려줍니다. 3번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의 등기등록을 받는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X입니다. 등록면세는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지 사실상 틀렸어요. 외관상. 절차 정당의 등기등록이 되면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X입니다. 4번, 5번은 그냥 눈에 한번 익혀두세요.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지자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의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문자냐? 그 소유자가 납세문자예요. 이거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있어요.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또는 지자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가져오려고, 압류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압류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말소한 다음에 가져와야 되는데 이 체납자가 협조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체납자를 대위해서 국가, 지자체 등이 이런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를 할 때, 자,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할 때 누가 말소 등기 납세문자냐? 설정자. 이거 전세권 설정자는 얘였잖아요. 소유자. 그래서 이 재산의 소유자가 얘가 납세문자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물로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국가는 자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이 체납자의 재산에 설정되는 이런 것들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문자가 되느냐? 소유자입니다. 5번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서 하는 분필 등기나 공유물 분할 등기는 이런 거는 이제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므로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는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예규 내용을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예규 내용을. 5번입니다. 양가로 1번.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채권 금액이다. 예?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저당 돈 빌려도 다 못 받을까 봐 하는 것들이잖아요. 못 받을 때.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뭘 과세 표준해? 채권 금액. 맞습니다. 양가로 2번은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채권 금액에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합니다. 주로 금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 채권 최고액이 있어서 그걸 과세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맞습니다. 이거 양가로 1번, 2번 다 맞습니다. 5번. 6번 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요. 지역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승역지 가액이다.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에 관한 등기 이거 뭘 과세 표현합니까? 유역지 가액이죠. 유역지 가액. 양가로 2번은 OX가 아닙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과세 표준은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를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가액.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가액. 그 다음에 다시 20페이지 오른쪽 맨 꼭대기로 갑니다. 양가로 3번 가등기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 또는 뭐 채권금액 다 되고요. 7번 임차권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월 임대차 금액이다. 아닙니다. 설정 등기가 월 임대차 금액이지 말소 등기 변경 등기니까 뭐예요? 건당. 말소 등기니까 건당. 건수 과세표입니다. 건수. 그래서 7번 X고요. 8번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 등의 사이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변경된 가액, 가로 안에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로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등록면허세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변경된 가액으로 하잖아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변경됐다? 변경된 가액입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하고요. 맞습니다, 이거. 9번의 양가로 1번입니다. 회의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은 등기 후 과세관청에서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X입니다. 회의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비과세예요. 그래서 X고요. 비과세입니다, 이거. 양가로 2번 무동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요. 취득세에서는 과세했습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 지목이 묘진 토지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묘지용 토지는 재산세에서 사업용 토지니까 뭐였어요? 별도 합산과세하고. 별도 합산과세하고.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고. 1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토지 지목 변경 전의 시가 변액 1억, 지목 변경 후의 시가 변액이 2억이에요.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이고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5천만 원이다. 중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다. 1번이요. 취득세가 과세되며 지목 변경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도 과세된다. 그렇습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도 간접취득으로 과세가 되고 변경, 등기를 따로 하면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2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 변경의 경우 뭘 과세표준이에요? 증가한가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뭐가 돼요? 건당, 건수, 변경 등이니까 건수요. 3번 취득세를 계산할 때 세율은 간주축이니까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합니다. 간주축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4번 취득세 부과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아까 제가 그랬죠?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의 삭객은 200만 원이다 그러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토지 지목 변경 자의 경우에 취득세는 지금 증가한 가액이죠?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이 얼마예요? 지금 증가한 가액이 1억, 증가한 가액 1억에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 간주취득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적용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얼마? 1억이 2%니까 200만 원.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한 건이니까 건당 얼마? 6,000원 적용합니다. 그래서 6,000원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합계액은 200만 6천원이 돼야 됩니다. 200만 6천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6번 보시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중과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 잘 주의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원래 중과산세가 있잖아요. 취득 후 신고하지 매각하면 산출세가 80% 중과산세. 근데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간주취득, 지목변경이나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같은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처음부터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자기를, 자 보세요. 지자체 등록면허세 안 내고 와서 등기등록관서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등록은 하고 사라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우치와 친구들이나 되지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사들이나 도수를 써서 그렇게 하지.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모두 이런 간주취득은 중과산세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틀렸어요. 200만 6천 원이에요. 비교하시고 지목변경.
그 다음에 여러분 21페이지 11번 봅니다. 21페이지 1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실전에서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한 문제 나오면 정답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원래 실전에서는 등록면허세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부터 항상 읽으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꼭 그거 지키지 않았어요. 중구난방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실전에서는 꼭 5번 지문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세가 묶어서 나왔을 때는. 1번 저당권 말소등기 납세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이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거예요. 저당권 말소등기 납세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이다. 그래요? 네, 설정등기는 후원자, 말소등기는 누구? 설정자. 맞잖아요. 2번 취득세 과세표준과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모두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둘 다 납세무자가 원칙 신고하는 거에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에 국수공판법 후 사실상 추가액을 합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할 때는 부동산 가액을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에 국수공판법 후 사실상 취득가액.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입니다. 2번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 3번 토지 지목 변경, 판결문에 의한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이 입증되는 경우 아니고 으로 인해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에 중과기준세를 특례세를 중에서 부과하고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세는 건당 얼마? 6,000원. 그랬죠 아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습니다. 맞고 4번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와 등록면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60일 내에 신고 납부가 해요. 등록면세는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빼놓고는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지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아닙니다. 등록면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신고 납부 기간만 기간 나온다니까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4번 X고 5번 과세물건을 취득 또는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 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는 중과상이 된 날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등록면세는 중과상이 된 날부터 30일에 보통 징수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추가 신고 납부 똑같아요. 등록면세도 등록고 중과 대상이 되면 며칠 내? 60일 내. 신고 납부의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 똑같아요.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똑같습니다. 등록면세는 원칙 기간이 없는데 요 경우만 추가 신고 납부 기간만 기간 나오잖아요.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똑같습니다.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충당 대상이 됐을 때.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습니다. 12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맞잖아요. 등록면세는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외관 재산공개자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하는 자고. 2번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세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 신고가액으로 한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고. 맞죠 여러분들? 3번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계 보8 법팔라고도 짝퉁고도 보8 맞고요. 4번 지상권 설정 등기 등록면세 세율은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2이다. 지상권 소가점에 드리니까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이고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는 다 1,000분의 2입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는 다 1,000분의 2. 맞습니다. 5번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세를 지자체별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을 등록 물건 소지비로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지자체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여러분 보세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여기 보세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요. 납세지.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를 보시면 취득세는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한 곳에 올방하지 않고 납세지.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지금처럼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면적비로 나눠요? 시가 표준액비로 나눠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각각 안분합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한 곳에 몰빵이에요. 등록관청 소재지. 어떤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신축한 건물이 경기도 하남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하고 경계선생에 걸쳐있는 건물을 신축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것이냐. 공시법에 배우죠. 우리 세법과는 관계없지만 직근 상급법원장에 관할 지정받은 등기소. 만약에 하남 등기소를 지정받으면 등록면허세는 그 하남 등기소, 이 등록관청에 소재하는 경기도의 등록세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바꿨습니다. 지금.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5번 등록관청 소재지. 틀린 것은 지금 5번 지문에서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비율로 안분하여 여기 각 지자체를 여기가 틀렸어요. 그냥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고. 6번입니다. 12번 문제 6번 지문. 동일 채권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봅니까? 하나의 등록으로 봐요. 그 등록에 관계되는 나중에요? 아니고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앞서지로 합니다. 하나의 처음,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동형모의고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은행에서 한 50억 빌리는데 담보를 요구해서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A, B, 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는 것은 채권금액 50억이잖아요.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등록해서는 이걸 하나의 등록으로 봐.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하나의 처음,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나중 틀렸습니다. 13번,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건수에 따라 등록일세 부과한다. 담보물 추가 등기 등록은 뭐예요? 건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 건수라고 그랬죠? 14번,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원래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록세 세율은 60, 20, 2%예요. 1,000분의 22%. 근데 다만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시 세율 1에서 3%, 아까 조정상지역 내 1세대, 조정상지역 외 1세대 주택 1에서 3%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 1%, 2%, 3% 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금액을 세고를 한다. 그러니까 1% 정도 될 때는 0.5%, 2% 정도 될 때는 1%, 취득세 세율이 만약에 3% 정도 될 때는 1.5% 세율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예전에는 원래는 주택이든 토지든 건축물이든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는 60, 20 무조건 2% 했었는데 아니 취득세에서는 주택을 그렇게 특별히 깎아주는데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세 아니 근데 등록면허세는 왜 주택이나 건축물 구별 없이 그냥 무조건 2%냐 그래가지고 그 취득세에서 1에서 3% 낮은 세율이 정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1에서 3% 낮은 세율 정도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얘도 이렇게 등록면허세도 절반을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합니다. 15번이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인데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거 29회 때 나왔었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요. 원래 출원회의에서 원시 취득할 때 얘네들 취득세 부과되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혼나왔어요. 출원회의에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고. 그래서 출원회의에서 원시 취득할 때 얘네들 면제인데 취득세는 면제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 부과되고. 2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상 물건에 차, 기, 항, 선에 특이하게도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은 또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취득 원인으로 하는데도. 3번 취득세부가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거나 4번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된다. 그럼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잖아요.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세가 부과됩니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세 과세되는 경우다. 16번입니다. 대도시 중과세 비교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는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세도 나오죠.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정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 주사무소 뭐 이런 것들 전입하면서 취득세는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만 하는 거예요. 등기만. 그럴 때 중과세율, 취득세는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 세율에서 중과경세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 근데 등록면세는 간단하게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대도시 중과제업종이라고 해서 은행업, 유통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첨단업종, 의료업, 도시공공장 경영사업, 자원 재활용 업종, 할부 공유업 등 이런 것들 취득세나 등록세나 공통해요. 이런 거 중과세 한다? 안 한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중과세 한다고 속여요. 그리고 22페이지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교는 여러분들 다 저기 이거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쭉 비교해서 다 보셔야 됩니다. 특히 신고납부 기간 같은 거 쭉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고 이런 것들 추가 신고납부 기간만 기간이 나오고 중과산세 규정 취득세는 없고 기한화 신고는 다 허용되고 면세점 없고 소액징수 면제는 둘 다 없고 특별징수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게 할 때 특별징수되는 경우 맨 아래요. 특별징수되는 경우 취득세는 없는데 등록면세는 특이하게도 특허청장이 등록면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비교하고 이런 것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비교해서 자,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페이지까지 다 봤고요. 여러분 정리하시고 지목 변경도 아까 다 정리해드렸고 23페이지 재산세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이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우리가 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거기 잘 익혀두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절반을 이상을 다 봤어요 지금. 나머지 자 여러분들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딱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하니까 뭔가 이제 좀 압축되고 정리되고 막 그렇게 헷갈린 거 디테일하게 정리 다 돼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달달달 익히시면 됩니다. 이걸 잘. 자, 그러면 대리자 믿고 다음 하여튼 명절 하여튼 마음만은 하여튼 정겹게 잘 보내시고 넉넉하게 잘 보내시다가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